이 이야기 꼭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순노르TV. 벌써 작년이네. 그 일이 있었던 게. 내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아니 그냥 그쪽으론 절대 트레킹이나 등산을 가지 않길 바래서야. 작년 여름이었어. 난 사이타마시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 입학한 뒤 새로운 친구들과 친목도 다질 겸 등산 동아리에 들어갔어. 학기 중엔 주말에 동네에 있는 작은 뒷산에 올라가거나 동아리 지원비로 카페에서 수다나 떨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지. 그러다가 종강을 하고 방학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 중 하나를 골라 등산을 하고 정상에서 기념사진과 함께 동아리 구호를 외치는 것이 우리 동아리의 전통이었어. 산을 고르는 것은 동아리 회장의 재량이었는데 그때 당시 산을 고르는 과정에서 말이 좀 있었나 봐. 왜냐하면 도쿄가 근처에 있기도 했고 또 멀지 않은 곳에 후지가 있었으니까 그곳에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 물론 나를 포함해서 말이야. 무튼 결국 회장 선배가 택한 산으로 짐을 챙겨 종강날 바로 다음 주에 2박 3일 일정으로 12명의 동아리원이 등산 여행을 떠났어. 일정은 이랬어. 첫날 점심을 먹고 오후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 산장에 도착해 거기서 잠을 자고, 둘째 날엔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와 숙소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 셋째 날엔 그 근처에서 여행을 즐기다 오는 거였지. 여행 당일 우리는 계획대로 점심을 먹고 등산 스타일이 맞는 팀원들로 조를 짜 3인 1조 총 4팀으로 나뉘어 이른 오후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각 팀에는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한 명씩 있었고 선발대 팀이 가는 코스를 제외하면 모두 무난한 코스였기 때문에 난 조금 돌아가더라도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 노을이 질 때쯤 도착하는 제일 여유로운 코스를 선택했지. 산을 오르며 보이던 풍경들은 너무나 아름다웠어. 특히 노을에 물들어가는 수해는 정말 경이롭기까지 하더라. 그런데 산장까지 얼마 안 남았을 때쯤 선배가 잠깐 쉬어가자고 했고 난 그 순간에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두고 싶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 그리곤 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 사진을 연신 찍어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그것도 바로 뒤에서. 소스라치게 놀란 난 하마터면 언덕에서 굴러떨어져 크게 다칠 뻔했어. 고개를 돌려보니 나한테 말을 건 건 내 나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어. 그런데 그 여자 산에는 전혀 안 어울리는 원피스에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고 요즘은 보기 드문 진한 화장까지 하고 있었어. 마치 산에 화보 촬영이라도 하러 온 사람처럼 말이야. 그리고 그 여자는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처음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듣다 보니 한국어를 하는 것 같았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하자 그 여자는 일본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능숙하진 않았던 것 같아. 여자는 나에게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덥지 않나요? 라고 말했어. 그런데 덥다고 하는 그 사람은 땀범벅이 된 나와는 달리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창백해 보이기까지 했어. 그래서 내가 애써 당황하지 않은 척하며 그렇네요. 여름이라서 그런가 봐요. 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중간에 말을 끊더니 죄송합니다만 오사카는 어느 쪽이죠? 라며 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침반을 꺼내 오사카 쪽을 가르쳐주니 여자는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이 참 뜨겁네요. 라고 했어. 그때 뒤에서 선배와 동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몸을 돌려 곧 내려가겠다고 말한 뒤 다시 그 여자가 있는 쪽을 보니 여자는 이미 등산로를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더라. 구두를 신고 성큼성큼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이야. 그런데 여자가 향하고 있는 곳을 올려다보니 그곳엔 사람들이 몇 명도 있는 것 같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서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무에 올라가 있기도 했어. 팀으로 돌아간 나는 산장으로 가는 내내 방금 만난 여자와 산속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배와 동기는 이야기를 듣더니 코웃음 치며 더위 먹고 헛것을 본 거 아니냐고 하곤 믿질 않더라. 잠시 뒤 우리는 예상한 시간보다 빨리 산장에 무사히 도착했어. 그런데 산장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있는 거야. 산장문을 여니 남자 선배들이 서로 뒤엉킨 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주먹질까지 하고 있었고 다른 여자 동기와 여자 선배는 무릎에 붕대를 한 채로 구석에서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었어. 우리 팀은 당장 달려가서 선배들을 뜯어말리고 겨우 진정시켰는데 분이 안 풀린 건지 회장 선배랑 싸우던 선배 두 팀은 여행을 하지 않겠다면서 다친 동기와 선배를 데리고 어둑어둑해진 산길로 내려가 버리더라고.
그렇게 산장에는 뒤늦게 도착한 우리 팀과 회장 선배 팀만이 남아있게 됐어. 나와 동기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선배들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고, 남은 선배들은 회장 선배랑 밤새 이야기하느라 우리한텐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설명해주진 않더라. 힘들게 준비해온 음식이나 단합 프로그램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됐고, 기대하던 동아리 연중 행사는 그렇게 파토가 나고 말았어. 다음날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산에서 내려와 남은 팀들도 사이타마시로 복귀했어. 그런데 모두 헤어지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던 선배 한 명이 소중한 추억을 망쳐서 너무 미안하다며 갑자기 주저앉아서 울더라고. 그 선배는 회장 선배 팀에 있던 여자 선배였어. 그래서 내가 달래주면서 괜찮다고 했더니 선배가 그제서야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주더라. 우리 팀과 회장 선배 팀을 제외한 두 팀도 어제 내가 봤던 수상한 사람들을 산 이곳저곳에서 봤대. 그런데 다른 팀들이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몸 어딘가가 불에 탄 것처럼 그을려 있거나 신체 어딘가가 하나씩 잘려있는 참혹한 상태로 풀숲 한가운데에 가만히 서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두 팀은 비명을 지르면서 산장 쪽으로 뛰었고, 그 과정에서 여자 선배랑 동기가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고 했어. 이후 알게 된 건데, 우리가 그날 올랐던 산은 오스타카 산이었어. 나도 처음 알았는데 1985년 이 산에 승무원과 기장 그리고 승객을 포함해 524명이나 탄 비행기가 엄청난 속도로 추락했고, 그 때문에 거의 전원에 가까운 520명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야. 비행기는 도쿄에서 출발해 오사카로 가는 노선이었는데 정비 불량으로 인한 꼬리날개 이탈로 통제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나 봐. 그런 최악의 비행기 대형 참사가 있었던 곳을 우리가 여행지로 삼은 거였지. 알고 보니 회장 선배가 여행 날짜를 계획한 것도 사고 날짜인 8월 12일에 맞춰서 한 거더라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다른 선배는 불길하다며 계속 반대했지만 회장 선배는 후배들에게 비범한 회장으로 남고 싶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나 봐. 사고 날짜가 5분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비행기에는 기업의 사장님들부터 가수, 배우, 만화가 등 당시 경제와 연예계를 주름잡던 유명 인사들이 많이 타고 있었대. 혹자는 보통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기운이 세기 때문에 아무리 위령비를 세우고 명복을 빌어줘도 이승에 강한 미련이 남아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른 채 그곳을 맴돈다고 하더라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회장 선배는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동아리를 떠났어. 들리는 소문으로는 휴학까지 했다더라. 학교 내에서도 이 사건이 알려지자 등산 동아리는 오컬트 신봉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란 식의 낙인이 찍히고 말았고, 나름 전통이 있기로 유명했던 등산 동아리는 결국 그렇게 폐쇄되고 말았어.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긴, 이 산 말고도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곳엔 가지마. 나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반드시 있을 테니까.